어, 자, 이번 시간에는 공자의 실수를 통해서, 상대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찌 보면 이제 상대의 실수를 이제 바라보고, 나는 저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통해서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 나가는 이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오늘은 이 공자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공자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이제 공자는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공자가 실수를 했고 또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이 세 가지 원칙을 제시를 합니다. 자, 그 사람을 판단하는 세 가지 원칙을 이번 시간에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자는 이 공자가어하고 이제 한비자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용모를 가지고 용모 얼굴 있죠, 잘생겼는 거, 용모를 가지고 사람을 취했다가 좌우에게서 실수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솜씨, 말을 워낙 잘해서, 말 잘하는 것으로 사람을 취했다가, 제아에게서 실수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제아의 경우에는 이제 공자의 10대 제자 중에 하나죠. 10대 제자 중에 하나인데, 어, 이 공자 공문 10철. 그러니까 공자의 10대 제자 중에 하나인 이 제아가 굉장히 뛰어났어요. 이제 언어에는 제아라고 했던 것처럼 굉장히 뛰어난 인물인데 이 공자에게 이 제아만큼 욕을 많이 얻어먹은 제자는 또 없습니다. 이 공자가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제아를 썩은 나무에 비유를 했어요. 제아가 왜 그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느냐면, 제아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뛰어난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아가 낮잠을 잤던 모양이에요. 낮잠을 자니까 공자가 낮잠 자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꾸짖고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공자와 제아의 또 다른 얘기는 이제 3년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제 제아가 하루는 이제 공자를 찾아와서 선생님 왜 3년상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뭐 묻는 게 이제 이때는 이제 따지듯이 묻는 것이죠. 분명히 자기가 생각할 때는 3년상이라고 하는 의례가 사실 소용이 없는 이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의례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제 본인은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논리를 가지고 공자에게 대듭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도 뭡니까? 1년이면은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1년이면 세상에 자연의 원칙도 1년이면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명, 한식 뭐 이렇게 해서 1년에 이제 불도 새로 얻는 것도 바로 이제 청명, 한식을 통해서 새로 불을 지피듯이 뭐 세상의 모든 것들은 1년이면 돌아가는데 왜 하필이면 이제 이 그 부모 돌아가신 후에 부모의 묘를 지키는 이 3년상은 부모를 돌아가신 후에 부모를 기리는 이 3년상에 대해서는 왜 3년 동안 해야 하느냐? 이거는 잘못된 것이지 않는가? 이거는 자연의 질서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비단 옷을 입으니 좋더냐? 그건 좋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좋더냐? 예, 좋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거라. 네가 맛있고 비단 옷을 입으니 좋으면 그렇게 하거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의기양양하게 이제 제아가 뒤돌아서서 가죠. 이제 가니까 공자가 제아의 뒤에 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공자에게는 부모의 3년의 사랑이 없었던가 보구나.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서 받은 3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 뱃속에 잉태를 하고 이제 숟가락을 들어서 스스로와 밥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젖을 먹여서 키워준 이 부모의 사랑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아는 그런 어릴 적에 부모 사랑을 받지 않은 아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꾸짖는 것보다는 좀 더 도가 지나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아에게 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제아는 논리를 가지고 이 공자에게 3년상의 부당함을 이야기했지만 공자에게는 사람이 태어나서 3년 정도는 뭡니까? 내가 부모의 젖을 먹지 못해서 죽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 최소한 우리가 20살 만약에 20살 관례를 해서 이 성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20살까지 키워준 부모의 사랑을 다 돌려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중에서 3년 정도, 즉 내가 내 스스로 숟가락으로 이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런 그럴 때 나를 젖을 먹여서 키워준 부모의 사랑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그 보답이 바로 3년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공자에게서는 이 나를 키워준 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이제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서의 3년상을 이야기하는데 제아는 그런 어떤 부모의 사랑보다도 자연의 흐름 속에서 1년이면 모든 것들이 자연의 흐름 속에서 가고 있는데 굳이 이 부모에 대한 어떤 사랑, 3년상까지 이런 자연의 어떤 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제아와 공자의 어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논리를 통해서 어떤 사실들을 규명해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관철시켜 나가는 것에 대한 부분들도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저지르는 어떤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제 논리라든가 논증을 통해서 저기 그걸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법에도 불문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 삶의 어떤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관계와 관계망 속에서 행해야 되는 모든 어떤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어떤 부분들은 결국 하나의 어떤 논리를 통해서 규명하고 규정해서 그 논리를 통해서 이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뭐 이야기가 조금 빗나갔는데 공자와 제아의 어떤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아가 말을 잘하니까 공자가 뭡니까? 야, 이놈 싹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키웠는데, 가르쳤는데, 결국은, 공자에게서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고, 또 그러한 어떤 실망들이, 나의 실수다라고 이제 생각한 것이겠죠. 사람을 내가 잘못 봤거나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봐서는 안 되는데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선입견이 만들어준 그 편견에 의해서 뭐 편견이 부정적인 것이지만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에 의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잘못 봤구나 한 사람을 잘못 봤구나라고 하는 실수에 대한 인정이 바로 이제 공자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공자가와 한비자를 통해서 놓고 봤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실수 때문에 공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람을 판단하는 원칙 이 세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겁니다. 자왈 시기 소이하며
관기 소유하며 찰기 소환이면 인언 수재야. 인언 수재야. 자, 이겁니다. 시기 소이. 그 소이를 보고서, 소이는 이제 써있자, 까닭, 뭐, 원인, 이유, 이렇게도 되지만, 여기서는 소위, 할위자를 써서, 소위, 할위자, 이렇게 할위자를 씁니다. 할위자를 써서, 현재 하고 있는 것, 즉, 이제, 행동을 보는 거죠. 소위, 예, 행동하는 바, 행동하는 바, 그의, 행동하는 바를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을 보는 겁니다. 보고. 처음에 이제 이 시를 이야기하고요. 자, 두 번째는 관기 소유하며 이랬습니다. 그 소유입니다. 이 행동이 무슨 이유로, 어떤 이유로 이런 행동이 나왔는가를 살피는 겁니다. 관하는 거죠. 더욱 자세하게 이제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루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느냐? 바로 찰기소안입니다. 그가 편안한 바를 살피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찌 숨기겠는가? 그러니까 자신을 숨기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을 숨길 수가 없다. 그 사람을 잘못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선입견을 가지고, 그죠? 선입견이 만들어 놓은 편견에 의해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르네 마그리트라고 하는 벨기에의 화가 중에서 르네 마그리트가 있습니다. 르네 마그리트의 어떤 그림 중에서 잘못된 거울이라고 하는 그림을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눈을 그렸는데, 그죠? 눈을 그려놓고 르네 마그리트는 잘못된 거울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왜 이 잘못된 거울이다라고 눈을 그려놓고 잘못된 거울이라고 했을까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어찌 보면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창이다라고 하고, 그죠? 그리고 또는 뭡니까? 눈은 주관적이고 굉장히 선택적이죠. 다시 이야기한다면, 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정한 듯 하지만 주관적이고 선택적입니다. 즉,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르네 마그리트가 잘못된 거울 이렇게 한 것은, 거울은 또 어떻습니까? 사물이 비치는 바대로 그대로 비추어 주는 것이 바로 거울인데, 자, 우리 눈은 사물을 그대로 비추나요? 비춥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눈이 거울과 같아야 하는데 거울과 같지 않을 때 잘못된 거울이다. 즉 우리는 주관적, 선택적으로 보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으로,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을 봄으로 해서 거울이 본연의 모습을 상실하고 또 편견과 선입견으로 사물을 잘못 비추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않는가. 그죠? 르네 마그리트는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비추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창이면서 사물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것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주관대로 선택적으로 보고 싶은 것만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이 눈이 사람을 처음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보고 싶은 것만을 봤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선입견이 되고, 그러한 선입견이 좀 더 이제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우리는 편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자도 좌우와 제아를 처음 보고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가르치다 보니까 좌우와 제아가 달랐더라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아하 실수했다. 내가 정말 실수했구나.
내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우리가 허물과 자를 통해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과즉 물탄계가 물탄계를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공자는 자신의 실수, 자신의 잘못을 이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왈 시기 소이하며 관기 소유하며 찰기 소환이면 나처럼 뭐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시, 관, 찰이라고 하는 이 세 단계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위를 봐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봐라. 오늘 하루만 봅니까? 아니죠. 꾸준히 며칠도록, 한 달도록, 두 달 정도 뭐 이렇게 오래도록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다가 그 다음 단계로 뭡니까? 소유. 그 행동이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봉사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봉사하는 사람이 이 봉사하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뭐 길에 이제 쓰레기를 줍는다라고 할 때요. 쓰레기를 줍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저 사람이 오늘 또 줍고 내일 또 줍고 모레도 줍고 그죠. 며칠 동안 계속 한 달, 1년 계속 줍는 겁니다. 와, 한결같이 줍는 거죠. 참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래도록 그 사람이 쓰레기 줍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머무르지 말라는 겁니다. 관기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뭡니까? 쓰레기를 왜 줍는지,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이유로 줍는 것인지를 보라고 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뭐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1년을 내가 한번 투자하자, 2년을 투자하자라고 해서 선거를 위한 하나의 어떤 밑밥으로 이 쓰레기를 줍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누군가에게 뭔가 목적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기소위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한 번 보는 게 아니죠. 몇 날 며칠을 계속적으로 보는 거죠. 계속적으로 보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행동이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그 행동을 하는지까지를 살펴봐라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의 단계를 지나가지고 관의 단계까지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찰기소환입니다. 찰기소환.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해 하는지를 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봉사하면서 그 사람이 너무나 행복해 한다면 그거는 정말 그 사람이 그 상대를 위해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행복해 하는지 편안해 하는지 마지못해 하는지 어쩔 수 없이 하는지 이런 것을 살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의 단계를 지나서 관의 단계를 지나 가지고 차례 단계까지 가서 그 사람을 판단을 해라. 그래서 시관찰 하게 되면 그 어느 사람이라도 나를 속일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람들을 속일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 소이하며 관기 소유하며 찰기 소환이면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편견을 없애는 방법, 그리고 좀 뭡니까 선입견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 자, 즉 사람을 판단하는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시기 소이, 관기 소유, 찰기 소환이라고 하는 이 세 단계를 공자는 제시합니다. 이렇게 제시한 것은 뭡니까? 자신의 실수를 두 번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입견을 가지지 않는 방법, 르네 마그리트가 잘못된 거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눈을 그렸는데 이 눈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이 선입견, 편견에 대한 어떤 부분, 잘못된 거울로서의 눈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공자와 같이 시, 관, 찰이라고 하는 이 세 단계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 사람을 판단해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최한계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평소 그가 누구와 친한지, 가난할 때는 어떤 것을 취하지 않는지, 처지가 공할 때는 어떤 일을 하지 않는지, 현달할 때는 그가 어떤 사람을 추천하는지, 부유할 때는 그가 얼마나 남에게 베푸는지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감별하는 대원칙 중에서 이 다섯 가지를 이 최한기는 해강 최한기 선생은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의 이 사람을 판단하는 이제 세 가지 이 방법과 이 최한기 선생이 이야기하는 사람을 그 감별하는 다섯 가지 원칙이라고 하는 이 원칙들을 한번 꼭 기억을 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 이 최한기 선생의 경우에는 이 그 기존의 어떤 그 뭐 철학자들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어 이제 유학을 공부한 인물입니다. 즉, 이 19세기 인물 중에서 이제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19세기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이 박규수, 박규수가 누구냐면 효명세자가 순조를 대신해서 이 대리청정 왕 노릇을 할 때 이 효명세자가 맨 먼저 이제 누구를 어, 이제 저기 불렀느냐면 바로 이 박규수라고 하는 인물을 부르게 됩니다. 이 박규수는 누구냐면 연안 박지원의 이제 손자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박규수를 부르게 되는데 실학파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박규수라든가 19세기 인물 중에서 박규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정약용이라고 하는 분 있죠. 그 다음에 김정희 선생, 추사 김정희 선생도 바로 이때의 인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한기와 같은 이런 인물들이 바로 19세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최한기의 경우에는 기철학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다른 분들은 다 뭐, 리 중심의 어떤 사유를 한다면, 이 최한기의 경우는 기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최한기는 이제 경험과 인식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을 감별하는 원칙이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를 제시하는 것처럼 이 최한기의 철학은 경험주의에 바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에서 이야기하는 인의 예지라고 하는 것조차도 경험에 바탕한 습성이다라고까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알미라든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사유의 본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결국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후천적 경험을 통해서 얻어서 배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해강의 경우에는 경험과 인식을 통해 가지고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을 또는 나 스스로를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 대상을 만났을 때, 그죠? 대상을 만났을 때 경험이 쌓이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인식한 어떤 생각들, 사유가 함께 복합이 되어서 한 사람의 어떤 가치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경험과 인식을 중시했던 이 해강 최한기 선생이기에 그가 이야기하는 사람을 감별하는 원칙, 즉
그냥 좋다 나쁘다 어떤 부분들이 아니고 뭡니까? 그 사람이 평소에는 누구와 친한지, 가난할 때는 무엇을 취하지 않는지, 그리고 처지가 공할 때는 어떤 일을 하지 않는지, 그 다음에 현달할 때는 어떤 사람을 추천하는지, 부유할 때는 남에게 얼마나 베푸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사람을 감별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최한기의 사람 감별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꼭 기억을 해 두어서 어, 사람에게 실수하지 않고, 그죠? 또 스스로가 어, 다른 사람들을 잘못 판단하는 그런 과오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쉬운 건 아니죠. 이 공자가 실수를 했듯이 이 공자 같은 성인도 잘못을 했잖아요. 실수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실수를 하는 거죠. 실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죠. 이제 그것처럼 실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공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수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이제 도청도설, 덕기야, 그죠?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하는 것은 덕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논어의 말처럼 우리가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도청, 또 길에서 듣고 길에서 바로 이야기하는 이 기와 입의 요 세치, 네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요 짧은 순간에 들어와서 바로 입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공자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시관찰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도 이 시관찰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선입견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버리고 편견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강처럼 경험과 인식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본성에 가까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근원에 대한 어떤 부분들과 이 일치가 되어가는 쪽으로 사람으로 이제 성장하고 자라면서 인간 하위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찌 보면 인심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게 되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유학에서는 천심과 인심, 이 본성이라고 하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하고 우리가 이제 경험과 인식을 통해서 취하는 마음하고 이 두 가지가 다 있다 하잖아요. 이제 이 중에서 이 이제 천심과 인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이 같은 이렇게 방향으로 이렇게 서로 매치가 될 때 그것이 바른 것인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험이 좀 더 주도 면밀하고 좀 더 내밀한 깊이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공자의 말씀 시관찰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 사람을 판단하는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해강 최한기 선생의 다섯 가지 이 사람을 살피는 원칙을 아울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